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건 뭐냐면 분해능, 레졸루션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 해상도와 같아요. 그래서 만약 ADC가 3비트 ADC다라고 하면 뭐냐면은 적은 용량을 사용하고 그만큼 샘플링 간격이 넓고 양자화하는 값들이 큼직큼직해서 오차가 많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12비트로 가면은 그만큼 샘플링 간격이 줄어들고 조작 용량이 더 늘어나고 그리고 더욱더 아날로그와 이제 가까워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2비트는 어떻게 되냐면 2의 12승만큼 경우의 수를 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10이다 그러면은 2의 12승 하면은 4096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예요. 12비트 ADC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ADC는 어떤 건가? 요거를 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ADC는 보통 12비트 ADC라고 이제 요런 거를 배워요. 그런데 우리가 쓰게 되는 ADC는 사실 시간축이 없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칩 MCU는 ADC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핀 하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쭉 연결하면은 어떤 전압값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ADC가 만약에 16비트다 라고 하면 전압이 0V부터 5V까지 만약에 표현이 되는 ADC다 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이게 그러면은 0V부터 5V를 만약에 12비트다 그러면은 요거를 몇 개로 쪼개는 거냐면 아까 봤던 4096개로 쪼개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5V다 라고 하면 요거를 쪼개는 숫자가 몇 개다? 4096개다 라는 의미예요. 뭐 12비트 ADC라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오재희님 아까 얘기할 때 아날로그 투 디지털을 표현할 때 여기는 Y축 여기는 X축이라고 하고 여기는 시간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면은 12비트 컨버터면은 아까 여기가 0V고 여기 맥스가 이제 5V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몇 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4096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ADC는 만약에 12비트라고 치면 그럼 이 X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할 때 그냥 그 ADC를 가져다 값을 읽으면 이 X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온도를 잰다. 근데 온도를 여러분들이 0.1초 간격으로 쟀다. 그러면은 이게 0.1초 간격으로 점이 찍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온도 변화량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ADC를 쓰게 되면은 대부분 이 Y축만 신경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 X축은 적당히 그냥 뭐 1초 간격, 2초 간격 이런 식으로 이제 재면 된 거고 이 시간 간격이 정말 중요한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 어디냐면은 영상하고 그리고 음악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X축이. 자, 소리에서는 이 샘플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샘플링. 왜냐하면 결국에 소리라는 거는 파동이잖아요. 파동. 소리는 뭐냐면 얼마나 빠르게 이 파동을 울렸느냐가 결국에 고음이냐 저음이냐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거를 촘촘하게 잘 잴수록 더 명확한 소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라는 세계에서는 이 Y축도 중요하지만 이 X축, 이 소리라는 걸 샘플링을 얼마나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오디오에서 예를 들어서 44.1kHz의 샘플 개수를 가졌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1초에 14,100번의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리가 이렇게 됐다라면 여기가 1초 간격에 요만큼을 막 재는 거예요. 요 간격도 있겠지만 이 간격이 44.1kHz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어떤 이런 소리나 영상의 ADC를 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전압의 값을 변하는 ADC를 이제 해볼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될 ADC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압값이 얼마인지를 측정하는 게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ADC를 배울 때 우선 이거면 거의 다 이제 끝납니다. 실무에서도. 왜 전압이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온도를 재고 싶다.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아까 제가 예를 든 이제 쇳덩어리요. 이 쇳덩어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온도를 가하면 저항값이 변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MCU에는 0V부터 5V까지 또는 0V부터 3.3V까지 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건데 요 온도 센서를 가지고 회로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로도를 통해서 이 온도 센서의 값이 변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항이 변하고 결국에 전압값이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회로를. 그래서 그 변화된 전압값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산 STM 보드의 그 칩에 있는 ADC 기능으로 요 저항값을 최종적으로 뭐냐? 전압으로 바꿔서 그 값을 측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그 값이 변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온도가 몇 도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압을 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전력을 재는 방법도 있어요. 요거는 또 다른 방식인데 어떤 다른 메탈 A와 B가 있으면요. 이 중간에 이렇게 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도를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흐르는 어떤 전압이 좀 바뀌어요. 어떤 몇 도가 됐을 때. 근데 이게 규칙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온도가 몇 도가 변했구나 라는 걸 아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를 우리가 이제 종종 쓰고요. 또 이런 것도 씁니다. 뭐냐면 스트레인징 게이지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세 가닥으로 되어 있긴 하는데 뭐 세 가닥이든 두 가닥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이 스트레인징 게이지는 뭐냐면 요게 저항이에요. 저항인데 되게 특이해요. 뭐냐면 이걸 뿌기잖아요. 그러면은 저항값이 변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많이 쓰냐면 쇠 파이프 같은 데다가 붙여놔요. 예를 들어서 뭐 상하수도 이런데 그러면은 이게 막 변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딱 붙어 있으면 여기가 구겨지겠죠. 그럼 그 구겨진 값이 변하면서 뭐가 변해요? 저항이 변하죠. 저항이 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또 회로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럼 회로를 구성해가지고 그거를 전압값을 읽어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보드를 통해서. 그래서 일정 이상 전압이 변하면은 이거는 이 파이프가 파손의 위험이 있다라는 걸 알릴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스트레인징 게이지를 이용한 건데요. 여기 스트레인징 게이지가 여기 하얀색 쪽에 있습니다. 이건 로드셀이라고 하는데 이건 몸무게 잴 때도 씁니다. 그래서 이 쇳덩어리에 이걸 붙여놓고 80kg 정도를 여기에다 이제 실은다. 그러면은 일정 이상 어느 정도 변하겠죠. 그 변화된 값을 통해서 이 사람의 몸무게는 몇 킬로구나 라는 거를 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스트레인지다. 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제가 ADC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로 많이 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은 동일하게 저항값이 변한다. 라고 하면 그건 센서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요. 뭐 IR 센서라던가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어떤 조건이 되면 전압값이 변한다던가 아니면 저항값이 변하다던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ADC를 통해서. 그래서 규칙성이 있으니까 이런 규칙적인 어떤 값이면 이게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행동을 해라 라는 어떤 코딩들을 하는 거죠. 그게 곧 뭐냐면 IoT 기기에도 되는 거고요. 뭐 온도 센서도 되는 거고 뭐 저울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습도 센서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날로그 투 디지털 이거를 안 쓰는 분야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뭘 배울 거냐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죠. 우리는 요거를 하나 다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가변저항이에요. 가변저항. 요걸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저항값이 변해요. 그래서 이 회로를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여기 R6인 부분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A2 아날로그라는 된 요 핀에다가 이걸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3V의 전압을 넣죠. 이렇게 넣어서 이 저항을 통해서 가면은 저항을 통한 만큼 3.3V가 늘거나 뭐 줄거나 하겠죠. 그러니까 맥스가 3.3V예요. 그래서 저항이 0에 가까우면 3.3V가 여기 들어갈 테고요. 아니면은 저항이 엄청 높아진다. 그러면 이 3.3V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를 PA2에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읽어드려서 지금 전압이 몇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변수에 담아서 확인하는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변저항을 썼지만 이게 뭐야? 이 가변저항이 아니라 어떤 별도 회로를 구성해 가지고 뭐 온도 센서를 연결해서
여기 있는 아날로그 값이 바뀌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뭐예요? 그게 곧 여러분들이 손수 만든 온도 센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온도 센서 만들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전 게이트웨이를 만들 때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보다 더 훌륭한 어떤 아날로그 투 디지털 강의는 많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중점으로 했던 거는 뭐냐면 아날로그 투 디지털이 어디에 실제로 쓰이는가를 이제 사실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예를 들 때는 그냥 단순히 뭐 온도 센서 하나를 이제 예를 들고 아니면 사운드라던가 이런 거를 하나를 이제 예를 드는데 저는 다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다 원리가 똑같아요. 뭐 파동이든 뭐든 결국에 어떤 전압의 변화값을 측정을 하는 원리는 다 똑같더라 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 얼마나 간격을 조밀조밀하게 해서 더 아날로그와 비슷하게 만드느냐, 이런 싸움이고, 그리고 그거를 더 가깝게 할수록 용량이 늘어나고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사진도 똑같고요. 자, 아무튼 제가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으니 저는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